자, 그러면은 자외선 차단의 허와 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네, 네. 첫 번째입니다. 난이도 별 3개인데요. 네. 자외선 바람 등급 무엇과 맞먹는다. 자외선의 바람 등급이 높다는 얘기인데 무엇과 맞먹을까요? 감. 자, 한번 뜯어볼까요? 네. 자, 어떤 물질과 맞먹... 성면이요? 와우. 아니, 성면은 암 유발하는 물질 중에 최고라고 쳐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성면 공사도 못하게 이게 네. 규정이 되어 있는 건 네, 아닌데 네. 그거와 맞먹는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WHO 네. 세계보건기구하고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등급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맞아요. 있는데요. 예, 예. 자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뭐를 뜻하냐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 자외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이 그 헐리우드 배우 휴잭맨도 예. 피부암에 걸렸잖아요. 네. 사실 그 휴잭맨이 자기 페이스북에 네. 2016년 한 2월 9일 정도 네.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코에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 팬분들도 안 바르면 이게 피부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꼭 바르세요라고 많은 팬들에게 그런 선크림 아. 그 홍보 대사처럼 그런 광고를 해주셨었죠. 네. 완치는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는 네. 괜찮다고 저도 그렇게 전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저 휴잭맨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서양인들의 피부가 우리보다는 좀 약하다. 네. 이런 얘기가 네. 많이 있잖아요. 하얘가지고. 예. 네. 물론 이제 피부가 좀 다르긴 합니다. 상태 자체가. 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피부암의 발생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이 피부암이 굉장히 심각한 게요. 네. 피부암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어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네, 이 네. 피부암의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요, 그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5년에 정말 암 발생률이 이렇게 13.9%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는 예. 우리나라 암 발생률의 2% 정도가 예. 네네. 피부암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굉장히 급격하기 때문에 가파르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네. 왜냐하면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요. 네. 이 지구상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선크림을 잘 바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자, 제가 먼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직접 제가 시연을 해볼 텐데 네. 아까 보니까 UV 그림에 카메라가 이게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있고 또 이렇게 뭐 까만 뭐 이런 사진들이 네, 나와요. 네, 자, 네. 어떻게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 자외선 네. 차단제를 발랐을 때 네. 과연 그 차단제가 효과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할 수가 예.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차단제를 바른 데는 까맣게 변했다는 거죠. 이거를 바로 요걸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네. 이제 까맣게 됐다라는 거는 네. 아, 자외선 차단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 시중에 판매되는 것 중에요. 사실 네네. 자외선 차단이 잘 안 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굉장히 좋은 기구가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우리 네. 피부 나이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또 있다고요? 네, 바로 요건데요. 네. 동그랗게 도나스처럼 생긴 아. 건데 신기해. 요즘에 네. 좋은 기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좋은 기계가 참 간편하게. 많죠? 예. 이렇게 키고 나서 네. 요 센서가 네네. 요 얼굴에 피부에- 대면?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되면 제가 실제로 저 최혜정 MC, 그다음에 김민숙 씨의 피부를 네. 한번 재볼게요. 과연 어느 정도나 피부가 건조한지. 이게 이제 네네. 건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에 더 민감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는 이제 피부 알려주는 나이도 거죠. 더 맞아요. 많겠네요. 노화도 네. 더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더 거고. 보습도 신경 써야 네. 되고. 네네. 예, 뭐 한번 이게 재보죠. 정확도가 뭐 100%는 아니지만 네. 이런 네네. 거를 활용해서 매일매일 내가 체크를 하면서 오늘의 피부 상태는 어떤지 네. 체크를 해보는 그렇게 것도 관리 나쁘지 해보는 않을 것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같네요.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남자니까. 예. 네. 저는 그래도 피부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코디분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도 피부가 기대가 됩니다. 트러블이 네. 안 나시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요, 제가. 자, 이렇게 재고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제 피부 상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어떻게 되죠? 8%의 8%. 수분. 네, 수분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요. 네. 탄력, 저하, 복합성. 그러니까 복합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성인데요. 네. 지성이지만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 겨울이라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아, 많아 보이고. 선생님, 네. 지금 조명도 굉장히 밝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맨 피부하고 메이크업하고 다르시구나. 조명 받았을 때 네, 차이가 많이 조금 나잖아요.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 감사합니다. 저를 것들을, 도와주셔서. 예. 예, 저기 생각을 해서 측정을 하고 미리 해야 다방까지. 되지만 오늘은 그냥 네. 이제 네, 약식으로 이런 네. 저기 기계가 있다라는 모공도 거. 제가 크다고 나오고 지금. 네, 선생님, 모공 큰 거는 뭐 네. 예. 봐도 커 보여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제 피부가 엉망진창인데요. 이제 관리하시면 돼요, 근데. 그 네. 피부 나이가 몇 살 뭐 이런 건 없나요? 피부 나이는 아! 오. 와. 이거 다행인데요? 한 네. 10살 정도 어리게 나왔는데요? 네. 와. 모공이 큰데도 불구하고. 모공 그러니까 이게 큰데. 이제 유분하고 수분의 밸런스가 맞는 게 굉장히 아. 중요하고요. 네네. 잡티도 그다지 많지 않아서 나이에 그런 비해서 부분에 좀 있어서. 젊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역시 네.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네. 자, 이제 최혜정 MC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피부 김현욱 소중해. 씨가 너무 피부 나이가 적게 나오셔서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 밑밥 깔지 마세요. 본인 네네, 나이가 지금 몇 진짜. 살인데. 예,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예. 피부가 뭐 딱 봐도 좋은데요, 뭐. 예, 이거 뭐 물광 피부네, 뭐 반짝반짝. 오늘따라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자, 한번 왜?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로 나오거든요. 자, 어떤 상태일까요? 네,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 15%나 돼요? 네. 어느 정도가 돼야 수분도는 높은 거예요? 훨씬 더 좋기는 한데요. 네. 네. 수분 지수가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는 거기가 되는 좋은 게 거예요? 좋고요. 네, 어, 그러니까 그럼 그냥 정상이네요. 턱걸이로 네, 넣었네요. 정상 정도. 그리고 탄력, 네. 복합, 민감성, 약간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죠. 두 분은 잡티가 좀 있네요. 와! 피부 나이 26세? 그러니까 잡티도 네. 별로 없고 모공이 네. 굉장히 적고 세상에. 수분도 적당하고 야. 아주 좋은 피부를 타고나신 것 며칠 같습니다. 전부터 열심히 얼마나 관리- 시간을 들였을까요? 예,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요. 네. 아유, 자, 이제 네. 중요한 건 네. 김민숙 씨입니다. 네. 예. 저도 지금 해요? 아니, 예, 일로 잠깐 나오세요. 네. 예. 이 셋 중에 그래도 연세가 제일 있으신 분인데. 네, 예. 연세하니까 근데 김미숙 너무 선생님도 나이 되게 들고 좋게 있어요. 나오시고 네. 딱 봐도 자, 됐습니다.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 네. 자, 일단 이게 그래픽으로 한번 보죠. 연결됐다. 보여주시죠. 와. 네. 11%. 아, 이거 좀 낫네요. 네. 최혜정 씨보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네. 우리가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네.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자, 수분 지수만 좀 저보다 높고 나머지는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리고 모공도 좀 있고. 피부 나이가 바로 어. 나왔어. 46세. 와. 네. 진짜 어떠세요? 약간 충격인데요. 그래도 나는 맞다. 제가 아니, 왜 지금 충격이에요? 50대세요. 제가 50대인 줄 몰랐어요. 어머나 어머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이보다 훨씬 네네네. 젊게 나오셨는데 네. 네. 지금 네. 보면 이제 예. 유분도하고 수분도가 네. 적당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50대라는 거를 살짝 잊어먹었는데 그래도 나이보다 약간 적게 나오니까 이렇게 기분은 좋네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양호한 편이네요. 아니, 처음에 약간 착각하셨나 봐요. 네. 46세 나오시니까 깜짝 놀라시네. 네. 나이도 잊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43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여성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네. 피부에 대한 욕심이 있으세요. 왜냐면 맞아요. 지금 사실 최혜정 MC하고 김민숙 씨 피부 나이는 지금 20살 정도 차이가 그럼요. 나시거든요. 실제 나이도 그 정도 비슷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관리를 참 잘하신 셈인 거죠. 그러니까 예. 앞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더 열심히 바르시기 네, 그래야겠네요.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오해와 네. 진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 별 4개입니다. 아이고, 이 계산 저는 수학 싫어하는데. 아. 자, SPF 50 플러스 SPF 25는 SPF 얼마냐? 75 아닙니까? 75 정확하게 하면 계산하면? 70, 더하기 저는 그러니까. 70인데 예, 75? 75죠, 더하기 하면. 얼마일까요? 볼까요? 50밖에 안 돼요? 예. 이거- 가려주는 지수. 예. 그게요. 선생님 먼저 말씀하세요. 네네. 사실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네. 이렇게 겹쳐 바르면 그만큼 이게 높아지겠죠. 플러스가 된다라고 높아질 생각을 거라고 하시는데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음. 자외선 차단 지수가 더 높은 거 하나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0과 15다 그러면 30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겹쳐 바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자주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좋습니다. 그리고 SPF 지수가 가장 높은 게 저는 50까지밖에 못 봤거든요. 저는 100도 봤어요. 100도 봤어요? 네, 네. 100이 있어요? 심지어는 잘 지워지지가 않을 정도더라고요. 이게 SPF가 무슨 뜻이고 플러스 이렇게 표시된 것도 뭔지 좀 네, 설명해 주세요. 높을수록 좋은 네.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를 선택을 해야 되냐. 네네네. 내가 도대체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냐 많이 음. 여쭤보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문가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네. 저는 내 피부에 맞는 거 중에 되도록이면 좀 높은 거를 높은 써라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네. 그 뭐 100짜리가 너무 번들거려서 싫다 그러면 조금 낮은 것 중에 나한테 맞는 것 중에 높은 거를 쓰는데 SPF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외선 B, 그러니까 UVB를 차단하는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A라는 지수가 있어요. 네, 네, 네. PA라는 건 UVA를 차단하는 건데요. 아. UVB라는 거는 정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센 자외선인데 비해서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UVA라는 거는 네. 아주 뭉글뭉글하게 우리 피부를 노화를 시키고 주근깨 같은 거를 만드는 거니까 얄미운 놈이네요. 네. 두 개 다 차단을 잘해주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예. 황박은 선생님, 전 궁금한 게요. SPF 지수가요. 그러니까 20인 거에 40인 게 있다면요. 네. 40은 한 번 바르고 20인 것은 두 번 바르면 비슷한 효과가 있나 아니면은 네. 그렇지 않나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네. 제일- 숫자상으로는. 네, 여성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선 그 강한 걸 적게 바르는 것보다는요. 좀 적더라도 그 많이 도톰하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정량을 바르는 게 중요하지 네. 이렇게 강한 거 약하게 조금 바른다고 해서 그게 또 잘 커버가 되고 잘 차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나 바르냐도 중요합니다. 네. 저 이제 가끔 골프를 치러 가면 얼굴이 아우. 하얗게 하고 나오는 분들 남자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그러시잖아요. 어느 정도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꽤 많이 발라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SPF 50이다 그러면 이 50이 나올 때까지의 그 기준은 뭐냐면 아. 양 요만큼 바르면 SPF 50, PA 3지수까지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만큼 500원짜리. 이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네요. 이 정도를 발라야지만 네. 이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를 네. 내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그럼 거죠. 어떤 거는 투명하고 어떤 거는 하얗잖아요. 어떤 게 그 색깔에 따라서도 좀 관계가 네, 이게 있어요? 이제 성분의 차이기는 한데요. 네. 자외선 그 흡수를 해주는 게 있고 네, 네. 산란시켜주는 거, 반사를 해주는 게 있는데요. 흡수시켜주는 게 되게 미용적으로는 좋아요. 예쁘게 발려지는데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자외선 차단제 하면 독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네. 차단제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들이 요게 많이 들어있는 반면에 네네. 허옇게 되는 거는요. 네. 우산 쓰듯이 이걸 산란을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얗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아. 알러지를 일으키는 가능성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장단점에 있어서 이거를 복합적으로 선택해야 만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오해와 진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별 5개입니다. 네. 이걸 제거하면 선크림 효과가 꽝이다. 뭘 제거하면 효과가 없을까요? 모자를 제거하면 예? 모자를 써야 선크림을 선크림 엄마가 바르고 모자까지 쓰는데 써라? 네. 뜯어볼까요? 볼까요? 그런데 유분기. 사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전에 이 선크림을 바르는데 네. 좀 약간 번들거리다 보니까 기름종이. 실제로 닦아내고 그다음에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효과가 사실 떨어지나요, 실제로? 네, 사실 이제 그 유분기는 어쩔 수 없는 건데요. 한번 제가 그 선크림에 발랐을 때 네. 그 시간대별로 어떤 유분기가 발생하는지 한번 발라둬 봤어요. 네. 이거 지금 바르신 건 조금 전에 발로 해드린 거고 네. 40분이 지나면 보시는 것처럼 유분기가 상당히 많아지죠. 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유분기가 있으니까 그 유분기를 아. 잡기 위해서 네네. 티슈로 닦아내죠. 얼굴을 닦아내죠. 네. 근데 그렇게 닦아내다 보면 그 SPF를 차단하는 그 선크림이 닦여나가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오히려 그 차단을 더 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님 저는요 이게 선크림 바르고 또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이게 아. 되게 떡질 때가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 두 개를 잘 섞어서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선 그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파운데이션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섞어서 바르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근데 섞어서 바르시면 자외선 차단 지수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섞어 바르실 거면 제가 본인이 사용하는 양보다 더 늘려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아. 그런데 만약 이제 그게 좀 어렵다 하면 네. 자외선 차단 지수 차단제를 바르시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신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세요. 그게 만약에 또 어렵다 하시면 네. 이게 우리 드라이의 쿨바람 예, 예. 있잖아요. 네네. 이 차은 바람을 얼굴에 좀 아, 쐬어 좀 주신 쐬주는 다음에 네. 메이크업을 하셔서 그 유분기에 아. 그러니까 딱
고착되는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방법이 있네요. 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네. 이제 파운데이션에도 SPF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 네. 그걸 이제, 써라. 네, 그걸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항상 부러워하는 것들이 연예인들의 피부 관리 방법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자, 피부 여신들의 특급 비법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피부민 고현정 씨, 어떤 비법이 있나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단골이시죠? 아, 외출 네. 30분 전에 늘 선크림을 정말 아. 철저하시네요. 근데 직전이 아니라 30분 전이네요. 네. 네, 왜냐면 이분도 이제 보통 우리가 그 피부에 고착되는 시간을 주는 거니까요. 네.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사계절 모두 바르시는 그런 연예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언제 사시사철 나는 30분 전에는 꼭 발라야지 나간다 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네. 있는 자, 두 번째, 아기 피부 박수준 씨,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죠? 선크림 없이 선크림 집 밖 없이. 역시 선크림이네요, 이분. 네. 근데 선크림. 이분은 선크림의 선택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소문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백탁 현상을 너무 싫어해서 아. 선크림을 발라보고 그 유지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아예 외출을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무결점 피부 이영아 씨.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어우. 집안에서도 자외선 차단을 해요? 네, 이게 네. 이분은 집 안에서도 그냥 자외선 차단제를 그냥 일상으로 네. 눈을 뜨시면 그냥 일상으로 바르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김 원장님, 집안에도 자외선이 있습니까?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와요? 형광등에서도 미약하게 나온다고 나와요? 되어 있지만, 아. 네, 이거는 이제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네. 된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집 안에서도 민감한 창을 사람은. 통해서는 아, 자외선이 많이 들어올 수가 아, 있기 그러네. 때문에 저는요, 아.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그냥 생활화를 항상. 해라. 아. 뭐, 예, 시간하고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네네네. 그럼 좋은 선생님, 얘기 같습니다. 선크림에도 영양 성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집에 있을 때는 영양 크림 같은 종류의 것은 바르지 않고 옅은 선크림을 바르는 게 더 그래서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수를 하지 않더라도 선크림은 발라라라고 오. 얘기를 할 아. 정도로 한 가지만이라도 바른다면 한 선크림. 가지라도. 네.